예, 안녕하세요. 동양경제연구원 윤태균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7월 1일 방송이고, 벌써 19년도도 절반이 지났네요. 예,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고,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원가 분석사, 공인원 원가 분석사에 이제 보수 교육이 있어서 서울에서 교육을 이제 받았는데, 어, 뭐 아는 연구원분이 이제 다른 연구원 소개도 해주시고 뭐 인사도 드리고 하는데 처음 초면인 연구원 분들이 저한테 블로그 뭐 보자마자 블로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때 은근히 좀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설명하다가 조금 미비한 게 있어서 조금 추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수율이라고 있습니다. 수율, 제로비에서 사용되는 말인데, 수율. 수율이라는 건요, 손실률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반대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일단 늘 자주 아시는 그 손실률이라는 건요, 손실률 있죠. 손실률이라는 건 잃는 비율입니다. 로스율. 뭐 다른 말 할증률도 될 수 있습니다. 잃는 비율. 보시면 손실되는 비율.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에서 손실되냐? 완성품량입니다. 뭡니까? 제품이 딱 완성됐을 때 정밀하게 얘기하는 거죠. 완성품량에서 이제 손실되는 비율을 얘기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할증률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제 손실률은 이제 기준이 완성품량에서 손실되는 비율, 그러니까 투입량에서 완성품량을 뺀 요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딸기 잼을 만든다 할 때, 딸기즙인가 딸기잼인가 만든다 하는데, 딸기를 이제 투입할 거 아닙니까? 딸기를 이제 100kg 들여가지고 기계 투입하면은 결과가 이제 결과물이 이제 90kg 결과물을 얻었다고 하면은 손실률이 이제 뭡니까? 완성품량이 뭡니까? 90kg죠. 그럼 90분의 100 빼기 90입니다. 90분의 10. 그래서 11%가 되고요. 이 수율이라는 거는 이제 얻는 비율, 득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뭐에 대해서 득하는 비율이냐? 그러니까 득하는 게 이제 완성품인 거죠. 얻는 게.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과거가 이제 뭐에 대해서 분모가 되겠죠. 뭐에 대해서 얻는 비율이냐? 투입량이겠죠. 투입량에 대해서 얻는 비율, 완성품량입니다. 그래서 이거 항상 이 수학이라는 게 말을 수식으로 푸는 게 수학의 가장 중요한 능력인데, 이 헷갈리시면 시간적으로 과거가 분모에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뭔가 비율을 얘기할 때 비율 많잖아요. 상승률, 감소율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기 때문에, 정말 헷갈리시면 시간적으로 과거가 분모에 오신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입량분의 완성품량, 얼마만큼 내가 투입했는데 이만큼 완성품을 얻었다, 그게 수율인 거죠. 얻는 비율.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아까 예시입니다. 100kg을 투입했는데 90kg 결과물을 얻었다. 그럼 뭡니까? 100분의 90이죠. 그럼 수율이 90입니다. 여기서 아주 헷갈리는 거, 아주 헷갈리기보다는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수율하고 손실률 언뜻 보면은 반대되는 개념 같잖아요. 반대말.
반대되는 개념이긴 한데 반대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제가 빨간색 표시한 이유가 있죠. 하나는 분모가 투입량이고요, 하나는 분모가 완성품량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산하면은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라면 수요율이 90이면은 손실률이 뭐 10%겠네? 아니죠.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90분의 10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로비 요런 할증률은 그 표준품 셈의 그 적용 기준에 보시면 그 여러 가지 잘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여유율을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아주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그겁니다. 이제 재료비도 이 자재 단가, 그러니까 재료를 완성을 구성하는 그 재료비도 소요량 곱하기 이제 자재 단가인데 그 소요량도 뭔가 손실률을 감안해 가지고 할증률을 감안해서 뭐 1.05, 뭐 1.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증을 주잖아요.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노무비도 그런 할증률과 같은 개념으로 여유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무비는 여유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아주 뭡니까, 이거는 꼭 대부분 모르지만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학술 영역 할 때도 그렇고 이 품셈에 있는 수치 자체도 그 수량이 이제 이 여유율을 다 감안한 수치를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유율이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 이런 걸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유율이라는 거는 직접 그게 제가 이 컴퓨터 작업할 때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컴퓨터 작업하는 시간이 직접적인 작업 시간이죠. 근데 그 작업 시간 중에서도 컴퓨터를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전원 켜야 되죠. 그 전원 켜야 되는 시간을 작업 준비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작업 준비 시간 또는 뭐 휴식 시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을 다 분자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분의 일 안 하는 시간, 뭐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게 보통 20%입니다. 보통 20%. 20%라는 걸 산출 근거를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뭐 어디에도 없는 자료거든요. 제가 한번 보시면, 보시면 근로기준법 54조에 보시면 직접 제가 검색 법은 법제처죠. 근로기준법 치시고 뭐 법이랑 시행령 시행규칙인데 법을 보시면 되고요. 법의 54조 뭐 이래 쭉 이렇게 했어야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바로 컨트롤 F 눌러서 54조 하시면 되죠. 54조가 뭐냐? 다들 잘 아시는 걸 겁니다. 휴게 시간을 이제 정의한 건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을 돈이 줘야 된다. 그 휴게 시간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로지를
이탈해도 됩니다. 달나라 갔다 도 돼요. 가능만 하다면. 그 시간에 뭔가 경비원이 뭐 경비 서다가 이제 그 휴게 시간에 뭔가 도둑이 들었다. 뭐 책임 없는 거죠. 자, 그 1시간,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휴게 시간 준다. 그러니까 직접 일하는 시간이 8시간 경우에 1시간에, 그러니까 9시간 경우에 1시간. 보통 점심시간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자, 점심시간 외에 30분 휴게 시간을 감안하면은, 그게 뭡니까? 9시간 중에 8시간 중에 30분 빼면은 이제 7.5시간 되겠죠. 7.5시간 분의 1.5시간이 그 일을 안 하는 시간이 되겠죠. 예를 들어 원칙적으로. 그럼 7.5분의 1.5, 그러니까 여유율이 20%가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 학교 수업 시간에 강의 등 일반적인 집중 시간이 50분입니다. 집중 시간이 50분인데 보통 50분 강의하면은 뭐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전주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50분 강의하고 10분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50분 분의 10분. 이게 여유율 20%인 거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55조 휴일. 그러니까 요거는 그 일주일 일하면 그 바로 2번하고 3번하고 같은 비슷한 건데,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줘라. 뭐 이게 조율수당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5일, 주 40시간으로 하면은 보통 8시간 하면 주 5일이 되겠죠. 보통 5일 일하면 하루는 일 안 해도 하루치의 급여를 줍니다. 그 유급 휴일인데, 5일 분의 1일, 그러면 이제 여유율이 20%가 되겠죠. 뭐 이런, 약간 이건 억지인데 2번하고 3번하고 수치가 비슷해서 똑같아서 제가 한번 넣어봤고요. 어쨌든 그 모든 표준 품셈에 있는 모든 수량 수치 그 공수들은 이 여유율, 작업 준비 시간을 다 감안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8시간 일한다고 하잖아요. 8시간. 그러면 여유율 20%를 감안하면은 여유율 20%를 감안한 게 8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직접 시간이라고 할까? 120%.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여유를 감안해 가지고 하루 8시간 일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실제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수학은 이런 거예요. 는을 기준으로 해서 1로 가면 곱하기고 반대로 가면 나누기입니다. 뭐 요거를 이렇게 밑으로 분모에 놔도 뭐 그 이제 도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 그 글자로서 이해하면은 1로 가면 곱했으니까 1로 가면 마이너스, 1로 가면 곱했으니까 1로 가면 나누기,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더하기 빼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시간에서 1로 가면은 120시간 곱하는 게 아니고 120%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1로를 계산하면 6.6 되는데, 우리가 하루에 6시간 반만 일해도 되는 거예요. 6시간 반만 바짝 일하고 나머지 1시간 반, 그 점심시간 빼고죠. 빼고도 1시간 반을 뭐 작업 준비 시간으로 해도 되고 화장실 가도 되고요. 뭐 다른 뭐 업무상 카톡 해도 되는 뭐 그런 준비 시간 다 감안한 게 20% 해서 이제 8시간 일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얘기가 할 얘기가 있어. 저희 리허설 안 하다 보니까 이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가 중간에 있었는데 또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에 또 저도 제 강의를 가끔씩 보기 때문에 뭐 얘기하다가 빼먹은 거 있으면 다시 그 다음 시간에 또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리하면요, 재료비 계산할 때 할증률을 감안하듯이 농업비 계산할 때도 여유율이라는 걸 감안해야 됩니다. 근데 감안 안 하는 이유가 표준품셈에 그걸 여유율을 딱 감안한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아, 이제 생각났네요. 할 얘기가, 보통 사후정산을 할 때 뭐 행사나 뭐 군 외주정비 뭐 같은 거 작업일보를 받아오면은 이 작업일보에 누가 며칠에 몇 명 일했다, 몇 명이서 며칠 일했다, 보통 뭐 8시간 쭉쭉 적어놓고 뭐 10시간 쭉쭉 적어놓고 하잖아요. 그게 다 여유율을 감안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뭔가 다른 타당성 뭐 실사를 면밀하게 조사해가지고 실사를 갈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사 체크할 때 직접 시간만 체크해도 되고요. 여유율, 그러니까 나머지 준비 시간도 따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저 뭡니까, 작업 시간을 체크할 수 없을 때는 직접적인 작업 시간만 체크하고, 여유율 계산은 뭔가 다른 큰 범위, 일단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동안 뭐 직접 작업 시간 분에 뭐 다른 여유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유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어쨌든 농무 시간, 작업 시간은 여유율이 있고 그걸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